전국 백화점 매출 1위를 보유한 백화점, 신세계 이중구가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 인스타그램 스타 용진이 형을 배출한 신세계가 채용을 시작합니다. 세상에 없던 신세계를 만들어갈 영웅, 청년 영웅을 신세계가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신세계 그룹의 신입사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채용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모집하는 회사는 많기도 많아라. 잘 들으세요. 그룹 채용인 만큼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틱닷컴, 스타벅스 코리아,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푸드, 신세계 프로퍼티, 신세계 DF, 신세계 사이먼, 신세계 건설, 신세계 L&B, 신세계 INC, 신세계 가사, 신세계 센트럴시티 등 정말 많은 신세계 자회사들이 싹 다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2020년 8월 졸업 예정자로 2022년 3월 또는 7월에 입사가 가능하며 전형 방법은 서류, 면접, 인턴십 총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나 신세계 하면 또 백화점이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 문과 여러분들이 또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 지금까지 백화점 산업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번 신세계 백화점에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10분 안에 백화점 산업을 여러분들의 뇌 속에 주입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우선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나무를 알기 전에 우리나라 백화점 시장이라는 숲부터 볼게요. 우리나라의 백화점 산업 규모는 얼마나 클까요? 현재 우리나라 백화점 시장 규모는 약 29조 수준이에요. 2012년부터 29조 선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는 한 차례 연 30조 시장을 넘나 싶었지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시장 규모가 다시 27조 수준으로 하락하고 말죠. 현재 우리나라 백화점은 흔히 아는 백화점 3사, 신세계, 롯데, 현대 이 3개의 백화점이 우리나라 백화점 산업의 3강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3개의 백화점 브랜드가 전체 백화점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90%로 2020년 매출 기준으로 본다면 롯데백화점이 약 40%, 신세계가 25%, 현대가 약 25%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미 다 아실 내용일 테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신세계의 최근 5개년 실적을 보면서 신세계라는 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실적은 2016년 매출 약 3조, 영업이익은 2,500억 원, 당기순이익도 약 3,200억 원 수준에서 2018년에는 매출 5조 1,857억 원에 2019년에는 6조 3,942억 원으로 꾸준한 성장을 하다가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으면서 매출은 4조 7,600억 원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영업이익 역시 885억으로 감소를 하죠. 매출은 20% 감소했지만 그 영업이익은 거의 80% 수준으로 감소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백화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폭이 이렇게 괴리가 큰 이유는 바로 코로나가 찾아오게 되면서 백화점에서 팔리는 것과 안 팔리는 것이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입니다. 보여드리는 자료는 2020년과 2021년의 백화점 품목별 매출 현황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한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초록색으로 표시한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수치를 의미하는데요. 2020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으로 매출이 증가한 상품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상품이 매출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매출이 증가한 것이 바로 해외 유명 브랜드, 명품입니다. 코로나가 촉발한 불경기에 배블론 효과, 립스틱 효과의 과시성 소비가 늘어나며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과도 같은 유명 해외 브랜드의 소비가 늘어나며 백화점은 전체적인 역성장의 기조 속에서도 매출은 선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는 수수료가 15% 안팎으로 일반적으로 백화점이 가져가는 30%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역성장의 기조 속에서 명품으로 매출을 보존할 수 있었지만 명품의 단점인 적은 수수료 때문에 백화점의 영업이익은 간토막이 나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물론 아마 이 내용까지는 사실 조금만 관심이 있어져도 금방 아셨을 것 같아요. 불경기라서 요즘에는 백화점에는 명품만 팔리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진정 백화점의 최신 근황을 알기 위해서는 2020년의 실적보다는 2020년 이후에 2021년의 경기의 재개와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국의 백화점의 각 분기별 실적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2021년 신세계 실적을 보면은 깜짝 놀라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2021년에 반기 실적은 매출이 20% 증가를 하고, 그런데 영업이익은 2020년 398억 적자에서 2021년엔 2198억 원으로 한 번에 점프에 성공합니다. 아니, 영업이익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작년에는 매출은 조금만 빠지고 영업이익이 대폭 빠지더니 이번에는 매출이 조금만 오르고 영업이익이 대폭 오릅니다. 자, 갑자기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되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보면 아까 보여드렸던 백화점 품목별 매출 현황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역성장을 면치 못했던 백화점의 매출이지만 2021년은 다시 한번 봅시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초록색이 한가득이에요. 2021년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기존의 매출을 지지하는 명품 매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상품 매출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백화점의 판매 기조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막혀왔던 경기가 뚫리기 시작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절제된 소비가 이제는 보복 소비 형태로 나타나며 백화점은 현재 2020년 작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백화점의 미래가 마냥 밝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백화점 산업은 수년째 29조 수준의 정체가 되어 있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백화점의 매출은 명품에 쏠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또 이커머스가 발달하면서 백화점의 매출을 지탱하고 있는 명품마저 편집샵, 직구 등이 침투하기 시작했죠.
백화점의 전유물이었던 명품 유통창구가 이커머스의 침투에 따라 다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백화점의 매출이 보복 소비로 인해 올해에는 크게 올랐지만 코로나 이외에도 백화점의 저성장 구간은 언제나 맞이했어야 할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눈부시게 성장했던 대한민국의 8, 90년대 고성장 시대 그냥 인테리어만 화려하게 해놓고 유명한 브랜드만 전시해 놓기만 하면서 이익을 끌었던 전형적인 백화점의 모습이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백화점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국내 내수 경기가 저성장 기조로 돌입을 하고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한 만큼 백화점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신세계는 변화하는 고객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백화점의 미래의 모습 역시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신세계가 야구단을 인수하고 스타필드를 곳곳에 세우고 그 안에 각종 아쿠아리움, 몬스터엑스 등 놀이시설을 집어넣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알던 기존의 백화점 모습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이 같은 신세계 투자 행보에서 우리는 현재 신세계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백화점의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합친 쇼퍼테인먼트인데요. 쇼퍼테인먼트는 쇼핑과 여가를 동시에 즐기는 것을 말해요. 현재 신세계에는 이 쇼퍼테인먼트를 사업 방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스타필드인데요. 스타필드는 쇼핑에 있어서 혁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쇼핑몰은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하철 역사 근처나 알짜배기 땅에 세로형으로 고층에 쇼핑 공간을 추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스타필드는 100m가 넘는 가로형 매장에 4층 이내 저층 쇼핑 공간을 두며 쇼핑몰에 산책이라는 경험을 심어 놓습니다. 게다가 애완견 역시 출입을 가능하게 해두는데요. 일종의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를 쇼핑의 형태로 만들어 둔 거예요. 더불어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등의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결합시키며 단순히 백화점이라는 공간이 쇼핑을 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힐링, 휴식, 문화체험도 할 수 있도록 설계해두는 미래형 유통구조를 내세웁니다. 현재 신세계그룹은 스타필드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유통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스타필드는 신세계그룹의 유통부문 투자 40%를 차지하고 안성, 청라, 창원 등에 연이은 스타필드 추가 런칭을 기획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신세계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것인데요. 한국판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화성 국제 테마파크에 약 4조 5,700억 원을 투자하며 유통의 패러다임을 테마파크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투자하는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는 약 315만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이는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보다 6배가 넓은 크기에다가 놀이기구, 워터파크, 공룡탐험, 장난감 나라 4가지 테마로 지어지고 심지어 호텔, 쇼핑몰, 케이팝 공연장, 골프장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쇼핑, 엔터테인먼트, 호텔 스포츠 등 일반 사람들이 여객 생활에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신세계가 한 창고 유입을 시키면서 고객들의 소비를 신세계의 세계관 안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테마파크를 선보인다는 것이죠. 신세계는 앞으로 이렇게 고객들에게 백화점은 노는 공간이다 라는 인식으로 고객들의 체류 시간 지속이나 백화점에서 즐길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밸류체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취업준비생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한번 확실하게 고민해보고 자기소개서 면접을 준비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여기서 복지나 연봉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나 연봉은 신세계 네임드답게 탑급 수준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혹시나 검색해서 알아보신 분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검색을 하면은 작프리아 기준으로 4,100만 원으로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받습니다. 혹시 연봉 보고 에게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세계 채용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번 신세계의 채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기업 분석한 토리자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